딱 요 경우에만 청산가치를 줄일 수 있지 그 외의 경우는 청산가치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3년 전에 좀 새로운 차를 구입했는데 현재 이 차 시가가 4,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했더니 차가 청산가치가 나가니까 차를 팔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다 질문을 준 거예요. 할부금이 5,810만 원 남았는데 차 판 돈 4,500만 원 이거 갚으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편파 변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멘붕에 빠지는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이 청산가치라는 거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 재산을 갖다가 보호해주는 대신에 보호한다는 건 채권자들이 못 가져가게 그 재산만큼 최소한 재산 이상을 변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청산가치는 중고차 시세가 청산가치가 되는데 만약에 이 차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가 설정된 금액은 뺀 나머지가 청산가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를 경매해도 가장 먼저 가져갈 수 있는 담보채권자가 가져가니까 나머지 차의 그 가액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고 일반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걸 청산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담보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청산가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담보를 빼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할부 잔액이 5,810만 원이다. 신용대출 구매라는 거는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차량 구매를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무실에 상담을 했더니 중고차 시세가 4,500만 원, 청산가치가 4,500만 원 나가니까 팔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대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잠깐 제가 추정을 해보면 청산가치가 4,500이면 아무리 이제 재산이 작아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4,500만 원에 좀 이자를 좀 감안해가지고 한 120% 정도 그러면 한 900 정도 해가지고 한 5,400 정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예를 들어서 가용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변제금 해당되잖아요. 내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게 가용소득인데 가용소득으로 내가 3년 동안 360만 원만 변제하면 돼. 혹은 가용소득으로 뭐 3년 동안 3천만 원만 변제하면 돼. 근데 내가 청산가치가 4,500이야. 그럼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서는 아까 5,400 있죠. 5,400을 갚아야 돼.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서 갚아야 되는 돈보다 내가 가용소득 갚아야 되는 돈이 적은 경우 이런 경우는 청산가치만큼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가용소득 변제 가지고는 개인회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차를 안 팔고 가만히 있으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해서 5,400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차를 팔고 변제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 변호사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그 변호사님이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를 4,500을 팔면 현금 4,500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현금 있는 거를 법원이 어떻게 하냐. 법원은 이렇게 알아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라는 걸 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차량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낸 것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소유했던 차 번호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렇게 보정이 나옵니다. 그 차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그 차를 많이 팔았으면은 판 돈은 어떻게 했냐고. 차를 가지고 있으면 청산가치가 4,500인데 4,500 팔았으면 그래도 청산가치가 4,500이에요. 청산가치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얼마야? 그걸 팔어. 판다고 해서 청산가치 변하지 않아요. 그 돈이 있으니까. 물론 그 돈을 빚을 갚으면 청산가치가 줄겠죠. 청산가치가 문제가 됐을 때 그 문제가 되는 재산을 팔면 청산가치가 주냐? 안 준다. 똑같다. 물론 좀 싸게 팔면 청산가치가 줄죠. 내가 시가는 4,500인데 뭐 금매를 팔다 보니까 4,000에 팔았어. 그럼 4,000만 원이 있으니까 청산가치는 4,000이 되는 거예요. 시세랑 내가 판 금액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판 금액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요런 거에 의해 가지고 좀 싸게 팔아가 청산가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너무 싸게 팔면 법원에서 그거는 또 짜고서 팔았다. 매수인가 짜고 팔았다고 해가지고 의심을 해가지고 시세대로 청산가치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는 것만으로는 청산가치가 줄지 않는다.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 뭐가 있냐.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집 판 돈으로 전월세를 가게 되면은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만큼은 청산가치에 빠집니다. 그 경우만 딱 하나의 예외예요. 처분했을 때 청산가치가 주는 경우는 집 말고는 없다. 물론 집을 팔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청산가치가 안 줍니다. 팔고서 전월세를 가가지고 보증금을 내야 돼. 보증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산가치가 빠지는 경우 딱 요 경우에만 청산가치를 줄일 수 있지 그 외의 경우는 청산가치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파는 걸로는 청산가치가 안 주니까 이 돈을 없애려고 해. 없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없애려고 하냐? 빚을 갚아서 없애려고 해요.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이상을 해요. 내가 지금 돈이 5천만 원이 있어. 5천만 원 대신에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서 뭐 120%에 6천만 원을 갖다가 5년 동안 나누어 갚는다. 그러면 5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 1천만 원 정도 이자가 붙으면 1년에 한 100몇만 원에 한 뭐 180만 원? 그 정도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그 이자를 더 부담하면서 나는 어쨌거나 5천만 원이라는 어떤 자동차든지 뭐든지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이익이 있는 거. 이자를 부담하는 대신에 내 그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낫는지 아니면 이거 차분하고 빚을 갚는지 빚을 갚는 게 더 이익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뭐 현금이 청산가치면은 현금을 가지고 그걸 내가 유용하게 쓰는 게 낫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청산가치에 잡히니까 빚을 갚는다. 빚이 줄잖아요. 빚을 갚으면. 그래서 청산가치를 줄이기 위해서 빚을 갚는 게 과연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지. 대부분의 이제 채무자분들은 어떤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지키려고 해요. 대신에 그 재산만큼 변제를 하는 거죠. 그게 개인의 생의 이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파산은 재산을 다 뺏기는데 개인의 생인데 그 재산을 지키고 있는 대신에 재산만큼 변제한다. 단 이자를 좀 붙여가지고. 근데 그 이자율이 연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비싼 이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제가 제시한 건 뭐냐면은 편파 변제가 안 되려고 하려면 모든 채권자한테 그 빚을 골고루 나눠 갚으면 편파 변제가 안 됩니다. 그럼 청산가치 안 가요. 안 가지만 그 빚을 갚아버렸으니까 빚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과연 이익이냐 이건 거. 근데 만약에 골고루 갚지 않고 특정 채권자한테만 갚았다. 그러면 지금 완전 손해지. 왜냐하면은 돈은 없는데 그걸 더 갚아야 되는 거니까. 모든 채권자들한테 골고루 나눠 갚으면 빚이 줄잖아요. 빚이 줄고 청산가치에 가지 않아요. 판돈을 특정한 채권자한테만 갚아버리면 그런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이제 반영하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빚은 줄었는데 청산가치가 안 줄었어. 이런 엄청난 손해인 경우죠. 근데 제가 옛날에 방송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융기관에 갚는 거는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다. 큰 돈을 금융기관 한쪽에 갚았어. 이러면 청산가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에 갚는다는 이렇게 한 방에 크게 갚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경우로 금융기관에 갚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한 방에 크게. 할부 채권자.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가고 차를 산 채권자들 갚은 거.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차 팔아서 갚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하나 봐요. 그 채권자가. 그럼 못 모르고 이제 채무자분이 그 돈을 갚아서 그 특정 채권자는 갚으면은 잘못하면 편파변제에 해당돼서 청산가치가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갚는 거는 청산가치에 가지 않습니다. 편파변제가 아니에요. 짜고 갚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 방에 거액을 특정 채권자가 갚으면 이거는 청산가치라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모든 채권자한테 골고루 갚으면 돼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4,500만 갖고 쓰세요. 그냥 앞으로 5년 동안 요긴하게 대신 그 이자를 좀 더 갚는 거지 5%.